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KBS ETV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벌써 20회까지 방송됐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죠?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와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계속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함께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지난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20회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지혁이 은호와 언쟁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죠. 은호 향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은호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사무적으로 지혁을 대했어요. 지혁은 은호에 대한 마음을 잊으려 사업 확장에 완전히 몰두했는데요. 셀프 인테리어, 턴키, 종합자재 전시회장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박성재 본부장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성재는 지혁의 능력에 정말 놀랐죠. 그런데 지혁과 아버지 이상철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두 사람 사이를 잇기 위해 애썼지만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한편 사무실 개조의 합의점을 찾은 지혁과 은호는 긴 회의에 이어 카페에서 밤샘 작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혁이 무리한 탓에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죠. 은호가 급히 지혁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자신을 알뜰살뜰 챙기는 은호의 모습에 지혁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성인은 은호와 인테리어 디자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힘들었던 과거사를 털어놓았는데요. 은호는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연민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희의 검은 속내를요. 그녀가 은호의 간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도요. 간 이식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았죠. 그런데 방송 말미에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터졌어요. 은호의 절친 한우진이요. 미국으로 떠난 줄만 알았던 그가 갑자기 성재의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성재와 마주친 우진은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그곳에서 성희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죠. 성희는 물론이고 성재도 영라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우진이 고성희의 아들이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럼 이제 21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이 충격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보시죠. 저녁 무렵 성재의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우진이었다. 그는 대문 앞을 서성이며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때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섰다. 성재가 차에서 내렸다. 저기, 누구세요? 성재가 우진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혹시 찾으시는 분이라도? 아, 저는. 우진이 머뭇거렸다. 성재는 우진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뭔가 사정이 있다고 느꼈다. 혹시 저희 집에 볼 일이 있으세요? 네. 고성희 사장님을. 어머니를요? 성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일단 들어오시죠. 밖에서 그러시지 말고. 성재가 대문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거실로 들어서자 영라가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을 보고 있었다. 오빠, 누가 오셨어요? 영라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안쪽에서 성희가 걸어 나왔다. 성재야, 왔어? 누가? 성희의 말이 끊겼다. 그녀는 우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진은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의 시선이 성희에게 고정되었다. 어머니.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성재와 영라가 우진을 쳐다봤다. 성희의 손이 떨렸다. 한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라고요?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어머니와 우진 사이를 오갔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재의 목소리도 떨렸다. 성희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우진아. 그녀가 우진의 팔을 잡았다. 잠깐 이쪽으로 와. 성희는 우진을 서재로 끌고 갔다. 어머니.
성재가 불렀지만 성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서재 문이 닫혔다. 성재와 영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재 쪽을 바라봤다. 오빠,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아들? 성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 오빠라는 거예요? 영라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재 안. 성희가 문을 잠그고 우진을 마주 보고 섰다. 대체 왜 온 거야? 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말했잖아요. 이제 숨어 살기 싫다고. 우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미쳤어?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성희가 다그쳤다. 그럼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요?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요? 우진아, 제발.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가 때예요? 우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전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우진의 눈빛이 단호했다. 엄마. 성희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고였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쩔 수 없었어.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진이 말했다. 그래도 전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성재와 영라가 서재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우진이 문을 열려고 했다. 안 돼. 성희가 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문을 열었다. 거실로 걸어나갔다. 성재와 영라가 우진을 쳐다봤다. 엄마. 우진이 다시 한번 성희를 불렀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성희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성재도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성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카페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은 아침.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다. 카페를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점검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은호는 미소 지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은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말이 멈췄다. 문 앞에 우진이 서 있었다. 우진아? 은호의 눈이 커졌다. 은호야. 우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무거웠다. 너 정말 한국에 있었구나. 은호가 카운터에서 나왔다. 지난번에 택시에서 본 게 진짜 너였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은호가 웃으며 다가갔다. 미국 간다고 해서 얼마나 아쉬웠는데? 하지만 우진은 웃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다. 은호는 웃음을 거뒀다. 우진아, 무슨 일 있어? 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은호야, 앉자. 왜? 무슨 일인데? 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우진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은호가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실 나.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미국 안 갔어. 응, 그건 알겠어. 지금 여기 있잖아. 은호가 대답했다. 아니, 처음부터 안 간 거야.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뭐? 은호의 표정이 굳었다. 왜 거짓말한 거야? 말할 수 없었어.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우진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은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얼마나 오래 친구였는데. 우진은 은호의 손을 보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은호야, 너. 우진이 입을 열었다. 너 고성희 사장님 알지? 응, 알지. 왜? 사장님이 왜? 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 우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나 고성희 사장님 아들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호는 우진을 빤히 쳐다봤다. 뭐라고? 고성희가 내 엄마야. 우진이 다시 말했다.
은호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진짜야. 은호는 뒤로 물러앉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말할 수 없었어. 우진이 말했다. 엄마가 나를 숨겼거든. 은호는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진이가 고성희 사장님 아들? 그럼 박성재 본부장이랑 남매? 왜 숨긴 거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은호야. 우진이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을 바라봤다. 절친이라고 믿었던 우진.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걸 나눴던 친구. 그런 우진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너 나한테 뭐 더 숨긴 거 없어? 은호가 물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은호를 더 불안하게 했다. 우진아, 대답해. 은호가 다그쳤다. 없어?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호야, 미안해. 그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남매라는 것까지는 아직 말할 수 없어.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성희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우진이가 나타날 줄은. 그녀는 이마를 짚었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다.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진이가 정말 제 형제라는 건가요? 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성재야, 지금은 아니야. 언제요? 언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도 힘들어. 영라가 문 밖에서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한편 우진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에덴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성희는 우진을 다시 불렀다. 둘은 조용한 응접실에 마주 앉았다. 우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성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진은 팔짱을 끼고 앉아 성희를 바라봤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성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거든.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다. 엄마, 저를 아들로 받아주실 거죠? 성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물론이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우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거짓말이구나. 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성희가 말했다.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조건이요?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성희는 우진을 다시 불렀다. 둘은 조용한 서재에 마주 앉았다. 우진아.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우진은 팔짱을 끼고 앉아 성희를 바라봤다. 어제는 갑작스러워서 놀랐어. 성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제 네가 왔으니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가족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진이 물었다. 성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성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 아프다고요? 우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간이 안 좋아. 이식이 필요해. 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성희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안 돼. 왜요? 혈액형이 안 맞아. 성희가 거짓말을 했다. 그럼. 우진이 말을 멈췄다. 은호 말이야. 성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호요?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호가 무슨 상관인데요? 은호가 적합해. 성희는 우진의 반응을 살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 완벽하게 맞아. 우진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제가 뭘 하라는 거예요? 은호를 설득해줘. 성희가 말했다. 네가 은호랑 친하잖아.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은호를 이용하시려고?
그는 주먹을 쥐었다. 엄마, 그건. 이게 네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야. 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은호를 설득해줘. 그럼 너를 아들로 인정하겠어. 우진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은호를 팔아넘기라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시간을 주세요. 우진은 겨우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성희가 말했다. 빨리 결정해.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은호를 내가 어떻게?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은호는 지혁과 함께 새 사무실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다. 여기 벽을 허물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일 것 같아요. 은호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지은호 실장님. 지혁이 격식을 차려 말했다. 은호는 그 호칭이 어색했다. 예전엔 그냥 은호야였는데 지혁도 불편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지? 그는 생각했다. 저기 실장님. 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우리 이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없을까? 지혁이 은호를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저 이제 실장님 아니고 지은호라고 부를 거야.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안 돼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왜? 대표님은 대표님이고 저는 실장이에요. 은호는 단호했다. 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은호. 실장님. 그가 말을 고쳤다.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혁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쉽지 않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우진이 들어왔다. 은호야.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호가 고개를 들었다. 우진아? 지혁의 표정이 굳었다. 저 남자가 우진? 그는 우진을 쳐다봤다. 우진도 지혁을 발견했다. 아, 일하는 중이었어? 우진이 어색하게 웃었다. 응, 조금. 근데 무슨 일이야? 은호가 물었다. 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우진이 지혁을 힐끔 봤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대표님. 우진아,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은호가 우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지혁은 창밖을 통해 두 사람을 지켜봤다. 둘이 무슨 사이지? 그는 생각했다. 처음엔 질투심이 올랐다. 저렇게 친한 사이였나? 밖에서 은호와 우진이 대화하고 있었다. 우진의 표정이 심각했다. 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진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때 우진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혁의 눈빛이 변했다. 뭐야, 저 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잠깐. 지혁은 다시 두 사람을 봤다. 우진의 표정은 간절했지만 연인을 대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오히려 애원하는 것 같았다. 은호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우진이 놓지 않았다. 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뭔가 이상해. 지혁은 직감했다. 저건 연인 사이가 아니야. 얼마 후 은호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호. 괜찮아? 지혁이 다가갔다. 네. 괜찮아요. 은호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은호는 말을 흐렸다. 지혁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은호. 주변에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그는 확신했다. 고성이 그리고 저 우진이라는 남자. 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알아봐야겠어. 은호는 자리에 앉았지만 도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우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고성이 사장님이 아프다고?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왜 하필 나한테? 지혁은 은호를 지켜봤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창백한 얼굴을. 은호야. 그는 속으로 그녀를 불렀다. 내가 지켜줄게. 성재는 차를 몰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에 에덴 보육원이 찍혀 있었다. 어머니와 우진의 관계를 알아야 해. 그는 생각했다. 어젯밤 인터넷을 검색하다 에덴 보육원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그곳을 후원해왔다는 기록. 왜 하필 그 보육원을? 성재는 의문이 들었다. 서울 외곽으로 한참을 달렸다. 한적한 동네에 오래된 건물이 보였다. 에덴 보육원. 성재는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나이 든 여성이 다가왔다. 보육원 원장인 듯 했다. 안녕하세요. 박성재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원장이 미소 지었다. 사실 고성희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장의 표정이 변했다. 고성희 씨요? 네, 제 어머니인데요. 성재가 말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성재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다. 어머니가 이곳을 오래 후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성재가 말했다. 네, 맞아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넘게 후원해 주셨죠. 왜 이곳을? 성재가 물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아드님이 여기 있었거든요. 네. 성재의 눈이 커졌다. 한우진이라는 아이요. 원장이 말했다. 성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진이가 여기서 자랐어요? 네. 고성희 씨가 데려다 놓으셨죠.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린 나이였는데 혼자 키우기 힘드셨나 봐요.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우진을 여기에 맡겼다고? 가끔 면회는 오셨어요. 하지만 데려가지는 않으셨죠. 원장이 덧붙였다. 성재는 숨이 막혔다.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아이는 없었나요? 원장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른 아이요? 네, 혹시 고성희 씨와 관련된 다른 아이가. 원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녀가 애매하게 말을 흐렸다. 성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원장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 보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현관으로 가는 복도.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보육원 아이들의 단체 사진. 성재는 무심코 사진들을 보며 지나갔다. 그때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성재의 시선을 끌었다. 앞머리를 내린 어린 여자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아이. 성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누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예쁘죠?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여요. 원장이 옆에서 말했다. 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다. 왜 자꾸 마음에 걸리지? 그는 보육원을 나섰다. 차에 타서도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설마.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성희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우진이가 나타난 이후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성희는 언제나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움직였다. 은호와의 거리를 더 좁혀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조금씩 천천히. 성희는 전화기를 들었다. 은호 씨, 시간 괜찮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네, 이사장님. 언제 어디서 뵐까요?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 7시 리츠 호텔 라운지로 올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성희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저녁 7시 리츠 호텔 라운지. 은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이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문이 열리고 성희가 들어왔다. 우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은호 씨 기다렸죠? 성희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은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성희는 천천히 차를 주문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은호 씨.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이사장님.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성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은호는 긴장한 채 기다렸다. 사실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성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간이요. 성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검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은호의 눈이 커졌다. 그럼 치료 받으셔야죠. 그래야죠.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쉽지 않네요. 은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희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은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은호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은호는 당황했다. 그런가요? 네. 성희가 은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은호 씨와 있으면 왜인지 편하네요. 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사장님,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성희가 손을 놓았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괜찮아요. 은호가 말했다. 이사장님도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성희는 미소 지었다. 잘 되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씩 천천히. 은호 씨. 성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혹시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호는 잠시 멈칫했다. 가족이요? 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저는 지금 가족이 있잖아요. 은호가 대답했다. 그렇죠.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때로는 피가 섞인 가족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더 가족 같을 때도 있죠. 은호는 성희를 쳐다봤다.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지?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은호가 물었다. 성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하게 통제된 움직임이었다. 아직은 아니야. 성희는 생각했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다.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장님, 몸조리 잘하세요. 고마워요, 은호 씨. 성희가 은호를 배웅했다. 은호가 라운지를 나가자. 성희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해. 그녀는 차갑게 생각했다. 시간이 없어. 은호는 호텔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사장님이 아프시다고. 가족 이야기는 왜 하신 거지?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은호야. 돌아보니 우진이 서 있었다. 우진아? 여기서 뭐해? 너 만나러 왔어. 우진의 표정이 심각했다. 은호야. 고성이 이사장님 만났지? 어떻게 알았어? 은호가 놀라 물었다. 은호야. 우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분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은호가 되물었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하나? 그는 고민했다. 아직은 증거가 더 필요해.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야. 우진이 돌아섰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우진이 고성희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성희가 은호에게 간 이식을 부탁하다니요. 과연 우진은 은호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우진과 은호가 남매라는 사실 언제 밝혀질까요? 그리고 지역은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에덴 보육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성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들통나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이 결국 은호 편을 들까요? 아니면 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주 방송이 정말 기대돼요. 과연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